안녕하세요. 레드액션맨 임상훈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저는 한국 영화의 배급과 흥행을 논하는 토크쇼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의 최재원 사장님과 무비몬스터의 고담님을 만났죠. 고담님과는 사진도 찍었는데 이렇게 보니 마블과 DC의 묘한 투샷이 되었네요. It will endure. Gotham will survive. 그럼 뭐냐? 지금 웃기려고 그러냐? 나만 재밌나봐. 썰렁하네. 박수라고 토크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독과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독과점이 가능한 시장이고 극장의 권위가 막강한 수준이며 첫 주에 관객 수를 대량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때문에 한 영화가 많은 스크린 수를 독차지하는 일이 발생해서 다른 영화들이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인데 현재 1000만을 돌파한 겨울왕국2의 피해를 본 한국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의 나를 찾아줘입니다. 물론 독과점 이야기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우리나라의 배급 시스템의 문제가 독과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행사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비몬스터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지만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를 찾아줘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리뷰할 나를 찾아줘는 동명의 헐리우드 영화는 전혀 무관한 영화입니다. 이 때문에 단지 헐리우드 영화의 제목을 따온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영화를 보시면 왜 제목이 나를 찾아줘인지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찾아줘는 2005년의 친절한 금자씨 이후 무려 14년 만에 이영애 누님이 출연한 장편 영화로 주목받은 작품입니다. 2017년에 SBS에서 방영된 사임당과 단편 영화인 아랫집을 제외하고 장편으로만 14년 만이죠. 따라서 대장금과 친절한 금자씨 등의 대표작들을 봐온 관객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생이 더 망가져가는 주인공 정연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6년의 세월이 지난 한 여인의 슬픔과 담담함,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변해가는 광기를 매우 자연스럽고 섬세하게 연기하는 그녀를 보며 제가 2013년쯤에 친절한 금자씨를 뒤늦게 보면서 그녀의 연기에 감탄했던 느낌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사실 금자씨 이전에는 그녀가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이 딱히 들지 않았고 너무 착한 이미지로만 고착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친절한 금자씨에서 그 익숙한 선한 이미지와 그 반대의 독한 이미지를 모두 위화감 없이 해내는 것을 보며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분이었구나 하고 본 게 친절한 금자씨였습니다. 빨리 죽어. 그렇다고 해서 대장금 같은 드라마에서 그녀가 연기를 못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장금은 저도 재밌게 봤으니까요. 다만 어디까지나 착한 이미지로 너무 고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를 다르게 보게 만든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였다면 역시 이영애다 하고 본 영화는 바로 나를 찾아줘입니다. 이형 본 적 있어? 이영애님의 연기 말고도 이 영화는 큰 장점이 많은 작품입니다. 어딨어요? 어린이의 실종과 유괴, 누구요? 인권 유린 등의 무거운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에서 악인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악인들의 심리가 모두 사실적으로 그려져서 영화의 주제에 더 깊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객들이 느낄 불쾌감을 높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에 매우 좋은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에서 악당을 그릴 땐 더욱 사실적으로 그려야 영화가 다루고 있는 사건과 메시지를 관객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 가십니까? 특히 이 영화에선 유재명님이 연기한 경찰 캐릭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경장 말입니다. 먼 길 오셨으니까 뭐 푹 쉬시고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겠네. 주인공 정연은 6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윤수가 어느 낚시터에 있는 것 같다는 정보를 접하고 그곳으로 향하며 그곳의 어른들은 죄다 악인들입니다. 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선량한 시민들, 동네 주민들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처럼 묘사되죠. 그리고 그 이면에서 악행을 저지르니 충분히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극대화된 양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홍경장입니다.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스레를 떨거나 농담을 하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이다가 주인공과 얽히거나
사건에 의해 행동할 때엔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으로 돌변하는데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감정의 변화를 전혀 이질감 없이 표현하거든요. 이런 인물이 경찰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꼭 있을 법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용기 내서 실천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의 상징과 비유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감독님과 계속 얘기하는 건 현실적인 다분히 리얼리티를 베이스로 한 악역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같이 많이 나눴었고요. 이렇게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보여주는 무거운 이야기에서 악당들이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만큼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과 아이들의 인권, 인간 내면의 악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관객을 억지로 심파에 빠뜨리는 일은 거의 없도록 담담하게 연출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이 작품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영애님의 연기가 보고 싶어서, 스릴러 영화가 보고 싶어서, 혹은 겨울왕국 2를 이미 봤기 때문에 이 작품을 본다고 하면 더욱 불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도가니가 생각나기도 했거든요. 다루고 있는 소재 자체가 매우 불편한 이야기이며 사건이 속 시원하게 해결된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락적인 재미를 기대하기보다는 사회 고발극으로서의 의미 있는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가 우려돼서 딱 이 정도만 이야기할 뿐인데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인 정현은 금자씨와 비슷한 점이 크게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인물입니다. 금자씨는 아동 유괴 살해범으로 누명을 쓴 것이지만 이쪽은 아이를 찾으러 그 왔어요. 유괴를 당한 셈이죠. 내 아이 윤수. 자식을 잃고 인생의 큰 부분을 잃고 우리가 모르는데 복수를 하게 된다는 어떻게 점은 알아요? 같지만 둘은 분명히 다른 인물입니다. 나를 찾아줘에는 친절한 금자씨도 가지고 있던 아주 약간의 쾌감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현실주의에 더 공들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돋보이는데도 아쉬운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초반부에 몇 안 되는 착한 인물을 갑작스럽게 죽이는데 꼭 그때 죽였어야 했나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 이 인물의 죽음 이면의 사건을 다루면 더 흥미로운 작품이 되었을 텐데 그런 묘사 또한 없죠. 그러니 이 인물의 죽음이 그저 주인공을 더 나쁜 상황으로 아이를 몰아가기 찾으러 위한 왔어요. 장치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어딨어요? 둘째는 누구요? 마지막 반전이 꼭 필요했는가 하는 겁니다. 역시 스포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영화에서 가장 슬프다고 할 수 있는 장면에서 그 반전이 살짝 드러나니 순간적으로 슬픈 분위기와 메시지에 몰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보다 더 전에 등장시키거나 아예 없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영화 나를 찾아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14년 만에 돌아온 이영애님의 작품이고 완성도도 제법 높은 작품인데 개인적으로는 겨울왕국과 비교했을 때 불편한 이야기를 갖추고 있지만 영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뜻 추천하긴 힘든 영화지만 겨울왕국2의 독과점으로 붙이기에는 아까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한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께 그 고스란히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레디액션맨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고 광고 30초 이상 봐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기억해줘.